좀 더 집중적으로 뉴스를 전하는 뉴스토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4회 총회 선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부서기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기라는 자리가 이토록 치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전민주 기자,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서기는 서기를 보필해 1년간 행정적인 업무를 보좌 하는 역할로서 다음 해에 서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기는 다양한 총회 서류들을 관리 감독하며 공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상황들을 판단해 법 규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제들을 검증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총회 규칙에 총회 서기는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해 헌의부에 전하며 1, 2심을 거친 소송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이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정적 권한이 매우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자리가 정치적 잣대로 흔들리지 않고 행정적인 수반을 잘 하는 인물이 되어야 하는 자리, 총회 기반이 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출마하신 두 분의 후보자들의 이력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주 기자, 이종철 목사와 김한성 목사의 이력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종철 목사는 두란노교회 담임 목사로 25년간 심우했으며 함동노회 증경노회장과 서북지역협의회 실무회장,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 실무회장, 총회 기독신문이사, 총회 고시부장, 총회 총신운영이사 등을 맡았으며 현재 총회 2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총회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김한성 목사는 성산교회에서 20여 년간 목회하는 가운데 교단적으로는 총회 정책위원회에서 출간한 목회 매뉴얼 집필위원, 강도사고시 출제위원, 총회 어린이 세례 후속조치 소위원회 서기로 어린이 세례 매뉴얼을 집필하는 일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신대 운영이사 및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 부서기, 서울지역노회협의회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제104회 총회를 위해 두 분이 내놓으신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이종철 목사는 희망과 희생 정신을 강조하며 입이 아닌 몸으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겠다. 겸손과 세심을 잃지 않겠다. 속 시원하게 일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한성 목사 역시 섬김의 은사를 강조하며 총회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는 데 있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총회를 바르게 섬길 것, 서기를 도와 겸허하며 열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배워 총회의 행정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서기가 되면 공정하고 강직한 절차를 통해 회무가 신속하고 바르게 진행되도록 할 것, 스마트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총회, 교류를 증진시키는 총회가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두 분 다 총회에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분에 대한 총대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네, 먼저 이종철 목사는 오랫동안 총회에 다양한 직분을 맡았기에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교단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A포럼에서도 깊이 관여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해온 이종철 목사에 대한 총대들의 인식은 정치적인 분명한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총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강점도 있지만 분명한 정치적 성향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현재 이대위원장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신학 2단 사이비와 관련해 기사를 다루는 바른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대위가 이단성 있는 A 목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단성 있는 A 목사는 102회 총회에서는 1년간 예의주시, 103회 총회에서는 참여금지 및 엄히 경계를 결의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바른미디어는 이종철 목사가 총회 보고 사항을 미리 알려줄 수 없다. 합동의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잘 결정하겠다고 통화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합동교단에서 이단성 있는 인물에 대한 면죄부 의혹은 이제 이대 위원장이라는 이력이 걸림돌이 된 상황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더 독이 된 셈이네요. 그렇다면 김한성 목사에 대한 총재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사실 두 후보자는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 후보자는 총회에서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하다면 한 후보자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종철 목사가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김한성 목사가 정치적 색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한성 목사에게도 특정 인물의 사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무근으로 다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계파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부서기를 거쳐 서기가 될 경우 그 업무에 있어서는 계파가 없는 것이 장점이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김한성 목사가 총회 일을 해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논란 없이 맡겨진 일에 열정적으로 잘 마무리해 왔기에 현재 총회 상황에서는 시의적절한 인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보도됐던 성관위 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부서기 후보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선관위원장인 정기현 목사가 정견 발표회 시간에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인 이종철 목사를 칭찬한 것입니다. 당시 정기현 목사는 상대 후보가 우리 노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 불명예스럽게 여러 가지 위법한 일들이 있으니 노회에서 응수하자 했지만 해당 후보가 그럴 필요 없다. 끝까지 선전하자며 격분해 있는 노회를 잠재웠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며 흐뭇했다며 당사자인 이종철 목사를 칭찬했습니다. 물론 정기현 목사는 경선하는 후보자들의 격한 대립과 갈등이 한 후보의 넓은 아량으로 해결되면서 선진 선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기현 목사가 이종철 목사를 칭찬한 것이 되었기에 총대들은 선관위원장의 의도적인 특정 후보 칭찬을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하기에 그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특정 후보 칭찬 발언은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부속이라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후보자들에게 총재들이 바라는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민주 기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가 얼마나 행정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총회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절차상의 문제나 오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들을 바로잡고 헌법과 규칙, 정관을 지켜 더 발전하는 총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총대들이 늘 바라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각각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선거 기간에 더 힘을 내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유세를 통해 정말 제104회 총회에 필요한 인물이 당선되기를 소망하며 뉴스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